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는 것 같은데, 아닌가? 오늘의 주제는 공황장애입니다. 우울증에 동반되는 증상이죠, 보통은. 저는 우울증을 앓은 지 한 8년 정도 됐어요. 약을 먹은 지. 근데 공황장애는 없었거든요, 한 번도. 작년 연말쯤에 제가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거 때문인지 공황이 찾아와가지고 거의 3, 4개월 정도 고생을 하다가 이제야 조금 괜찮아졌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황이 갑자기 어떻게 왔냐면, 그냥 원래 저는 이렇게 힘들면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막 울거나 아니면 막 화를 내거나 막 소리를 질러서 감정을 표출을 해내야 좀 스트레스가 그나마 해소되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사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러질 않고 그냥 되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저답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내가 생각해도 진짜 내가 결단을 잘 내려서 그런 건가? 이래가지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1월 달쯤에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은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심장 뛰는 게 여기 목전에서 막 느껴지면서, 진짜 그러면은 누워있을 수가 없거든요. 누워있으면 사람이 편해야 하는데 숨을 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근데 약간 헛구역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통도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근데 그게 계속되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은 거예요, 괜히. 그 심장에 문제 있을 일이 없는데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병원이 이제 모여있는 구역에 가가지고 차를 주차를 해놓고 제가 거의 3, 40분을 그냥 차에서 엉엉 운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울다가, 근데 눈물이 날 때는 울어야 이게 멈추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차 안에 있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숨죽여서 막 울었는데, 울고 나서 이제 괜찮겠지 하고 이제 진료를 보러 갔어요, 내과에. 그 의사 선생님하고 되게 친근하게 이렇게 진료를 보는 편인데, 의사 선생님을 보자마자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진료실에 가서 앉자마자 또 울었어요. 선생님, 저 너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심전도를 찍고 봤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공황장애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진정제하고 항우울제를 다시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주기적으로 먹고, 좀 그렇게 막 심장이 뛰거나 이제 힘들 때 진정제를 먹어라,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차를 바꿨잖아요. 차량 관련해서 이제 영상도 찍고 싶고 뭐 이것저것 리뷰도 하고 싶고 한데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감이 확 떨어진 거예요, 이 공황 증상 때문에. 운전을 할 때 약간 불안불안한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스스로가 평소에는 잘 식별하던 그런 것들,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잘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초보 운전, 완전 생초보처럼. 그러니까 한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직진하는 차가 있고 제가 이제 우회전으로 합류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직진이 무조건 우선이잖아요. 근데 직진 차가 멀리서 오고 있었는데 빨리 오고 있는 거를 봤어요. 제가 거기서 들어가면은 저 차가 분명히 진로 방해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판단을 했는데, 제가 그냥 끼어든 거예요, 그 앞으로. 속도를 올려서 끼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 차는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가 화가 나니까 이게 비껴가지고 이제 갔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비상등을 켰지만 어쨌든 비상등이 면제부도 아니고, 그때 이제 운전을 해서 어딜 가보자 해가지고 내비를 찍고 가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돌려서 집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그렇게 운전한 당일날 저녁에 제가 공황 발작이 온 거죠. 그러고 나니까 운전은커녕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또 그러면 어떡해? 또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러니까 공황 발작이 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식은땀이 엄청나요. 식은땀이 엄청나면서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그러고 눈앞이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눈앞이 노래지면서 진짜 말 그대로 기절하기 직전. 그러면서 막 그런 동반되는 막 울렁거림이랑 막 구역감이나 두통 이런 거는 둘째치고 일단 몸이 막 쓰러질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이제 이러다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문득 스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 살고 있고 이 상태에서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죽는 건가? 이러면서 정신을 놓는. 근데 기절하진 않아요, 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은 돌아와요. 한 15분, 20분 정도 있으면. 근데 다행히 저는 집에서 발작이 왔으니까, 다행인지 어쩐지 집에서 그랬으니까, 집에서는 이제 편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운전을 막 위험하게 해서 집에 왔는데 그렇게 정신을 잃을 뻔하니까 운전도 못 하겠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영상도 못 찍고 진짜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못할 정도? 다시 발작이 찾아올까봐 불안한 거. 계속 제가 또 차를 끌고 나가면 또 그렇게 운전할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렇게 끼어들 것 같고,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계속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기가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 운전을 못 하다가 일단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집에서 약을 먹으면서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정말 최소한 진짜 꼭 운전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그때도 되게 조심조심 해서 운전하고. 제가 장거리 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장거리 운전을 일체 안 했어요. 못한 거죠.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항우울제랑 공황장애 약 계속 먹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어느 순간 다시 감이 돌아오더라고요. 신기하게. 집에 본가에 가려면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하니까 이제 집에서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뭐하고 지내냐, 연락이 안 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래 해서 운전을 못한다.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면 가겠다 해가지고 한 30km, 40km 정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인천을 갔죠. 확실히 약을 먹으니까 좋아지긴 해요. 제가 처음에 집에다가 우울증을 고백했을 때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는 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졌다기보다 인식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집에다가 이제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사람 만나는 걸 좀 꺼려하는 편이다 보니까 너 사람을 안 만나서 그런 거 걸리는 거다. 운동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러지. 그렇게 우울하지. 근데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단순히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도 우울증일 수 있긴 한데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식별하는 방법은 막 이제 막 뭔가 우울한 일이 있어서 막 침울해져 있어, 사람이. 막 너무 우울해.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 진짜 개 우울하네. 나 우울증인가 봐. 이러면은 우울증이 아닐 확률이 85%다. 근데 진짜 너무 우울하고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진짜 살기가 싫고 내가 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지,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우울증일 확률이 꽤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하면은 내가 뭔가를 해도 의미 부여도 안 되고 동기 부여도 안 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하고 있는지 이 의미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냥 삶의 의미를. 그냥 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무기력한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은 병원을 가보시는 게 진짜. 이게 정신과 약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우울증 걸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하고 의미부여하고 의욕을 부여하는 이 모터 같은 게 몸 안에 있으면 그게 고장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우울증 약이 들어가면
그거를 그 모터를 고쳐주는 느낌이에요. 우울증 약은. 막 힘을 나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게끔 그 동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걸 복용을 하면. 그럼 어느 순간 보면은 그냥 막 뭔가 해야지? 진짜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은 꼭 병원 가시고 약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약이 효과가 있고,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왜 약으로 하겠어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료를 받을 때 정신과 같은 경우는 뭔가를 찍어보는, 검사하는 게 없잖아요. 물론 이 검사지를 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증이 심하면은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이런 말을 할 의욕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의사 선생님이 뭐가 힘들어요? 뭐가 어땠어요? 감정이 어때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요, 괜찮아요. 안 그래요. 괜찮아요. 막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치료의 차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말하는 거를 받아 적어서 그걸로 진단을 내리고 그걸로 처방을 하시는 건데, 환자가 아무 말도 안 해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너무 힘들어도 차라리 울더라도 좀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최대한 힘든 얘기를 좀 해라 하는 게 좋다. 근데 우울증 약도, 항우울제도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어떤 약이 본인한테 맞는지도 찾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증상을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의사 선생님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말을 너무 못하겠으면은 너무 힘든데 말이 잘 안 나온다고 그렇게도 얘기한 적도 있고. 어쨌든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는 최대한 많이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더 정확한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처방이 정확해야 차도가 빨라져요. 약이 잘 맞아야. 진짜 약이 안 맞으면은 이게 정신적인 작용도 하지만 신체적으로도 부작용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맞는 약 먹으면은 막 하루 종일 속도 안 좋고, 저는 진짜 약 한 번 잘못 먹었다가 몸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주신 약을 먹었는데 이런 증상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빌리파이가 주 약이었는데 그 약을 먹으면은 손떨림 증상이 생겨요. 손이 이렇게 떨려요. 뭘 하다가 손이 막 이렇게 떨려가지고 적어놨다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 약 먹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손이 이렇게 떨리더라 그랬더니 그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으면 계속 먹어보자. 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뭐 일상생활이 힘들면 다른 약으로 바꾸든지 뭐 그렇게 계속 맞춰 나가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하고는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하셔라. 그리고 사실 정신과에 가기가 힘든 이유가 이제 초진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들죠.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러니까 조금 좀 유명하다, 선생님이 좀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2달이죠. 2달 이상 걸리는 데도 있고, 정말 초진 예약이 너무 꽉 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초진 예약을 안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아예 예약을 안 받는 병원이든지, 초진이든 재진이든 아예 그냥 무조건 와서 대기해야 되는 병원. 근데 그런 데는 언제 대기가 끝날지 몰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시일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게 낫지. 일단 저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정신과 가는 게 힘든 이유는 그런 진입장벽이 심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본인이 정신과를 내원하게 되는 계기가 내가 조금 우울한 것 같은데 나 우울증인가? 이래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막 너무 힘들고 막 뭔가 이상하고 내가 일상생활이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저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보통은 정신과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미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쳤어. 살아나갈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정신과를 찾았는데 진료 되나요? 라고 전화를 했더니 2달 뒤에 오래. 그럼 나는 이 절망감과 이 괴로움을 2달 동안 안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막 다른 병원 수소문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정말 심한 경우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센터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병원에서 좀 초진이 빨리 잡히는 병원을 알아봐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로 막 알아봐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막 바로 진료 볼 수 있는 병원으로 막 찾아가지고 가요. 근데 뭐 나는 버틸 수 있어 해가지고 2달을 기다려서 2달 후에 이제 정신과를 갔어요. 근데 힘든 상태에서 2달을 견디면 거기서 이제 더 무너지죠, 사람이. 어쨌든 의사 선생님을 이제 만나죠.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검사지도 쓰고 상담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하고 안 맞아. 내가 뭔가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딴소리만 해.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서로 이제 대화 코드가 안 맞는 경우.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2종류예요. 선생님이 조금 상담을 조금 해주시는 경우. 그리고 하나는 아예 안 해주시고 처방만 해주시는 경우. 이게 환자마다도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들어주는 게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들어주는 것보다는 약만 주는 게 더 잘 맞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잖아요. 본인이 뭐가 맞는지. 초진이니까. 근데 병원에 갔어. 근데 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좀 느긋하게 상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막 환자는 엄청 많아. 밖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도 막 앉을 자리도 없어서 막 서서 기다려요. 그리고 막 환자들 막 들어갔다가 막 바로 나오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고 막 이래. 그러면 의사 선생님 막 들어가면은 좀 느긋하게 천천히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들어가자마자 내 말을 들어주기보다 뭐 질문 먼저 이렇게 빡탁탁탁탁 던지는. 그러고 나는 단답밖에 할 수 없게 만드는 진료 방식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아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신과는 처방이 목적인 거기 때문에 상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환자가 많으면 또 진료 시간도 길게 못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약간 나 되게 오래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그냥 이게 끝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약 받아오면은 좀 약간 이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 저 의사 선생님 싫어. 병원 가기도 싫고 사람도 너무 많고 좀 이제 그 분위기가 싫을 수 있죠.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면은 또 다른 병원에 초진을 또 다시 예약해야 됩니다. 그 병원이 정 너무 가기 싫으면. 그러면은 또 짧으면 1달에서 2달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를 가기가 힘든 거예요. 일단 초진 잡기도 힘든데 맞는 의사 선생님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또 거기 진료 분위기가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 정신과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든 경우면 조금 약물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그랬고. 너무 본인이 우울증이라고 해서 기죽거나 막 그러지 말고 세상에 우울증 아닌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우울증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면은 우울증이 안 생길 수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상한 게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나 저처럼 공황 발작을 경험하셨거나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빨리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울증인 것 같아. 혹은 뭐 불안, 강박 등등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 가는 거지만 그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창피해하지만 않으면 된다.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나 왜 이렇게 나약한 거야. 뭐 창피해. 본인 스스로한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왜 이런 게 걸린 거지? 그러니까 왜라는 생각이 우울증에서는 제일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그냥 내가 뭘 잘못해서 우울증이 걸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 진짜 그래요. 이 힘들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긴 거죠. 나한테 막말하는 사람들, 나한테 상처 주는
말들과 행동들, 뭐 이제 그런 것들, 특히나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인간이길 포기한 언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다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창피할 게 아니에요. 내가 나약해서 우울증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책을 하지 말고, 창피해 하지 마시고, 우울증인 것 같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우울증이다, 우울증인 것 같다, 봐달라. 그래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오면은 우울증인 거잖아요. 그럼 주변에다가도 얘기하세요. 그냥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아닌 척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닌 척 해도 본인이 괜찮으면 아닌 척 하면 되는데, 너무 이제 힘들거나 하면은 저는 그냥 다 얘기하고 다녀요. 나 우울증도 있고 공황 때문에 너무 힘들고 다 얘기합니다. 죄가 아니에요. 잘못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니까 당당하게 병원을 꼭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황 때문에 힘들었었기 때문에 공황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카톡 2편은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세차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세차를, 게러지를 빌려가지고 세차를 하는 영상을 찍으면서 좀 느긋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